안녕하세요. POT 수기운동 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발 반사학 테크닉 중에 위장, 12지장, 소장, 대장 반사구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크닉은 바로 소화기관과 관련된 반사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우리 네 가지 반사구에 대해서 파악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러한 자극을 통해서 우리 위장 기능과 소화 기능을 강화시키는데 좀 더 자연 치유적인 관점에서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화기계와 발 반사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은데, 소화기계는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을 소화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면서 불필요한 물질을 배출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강을 통해서 인도와 식도를 거쳐 위로 가고, 그 다음에 그 위에서 이제 소장을 걸쳐서 이제 쭉 내려오다가 대장을 따라 항문으로까지 나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소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소화기계 중에서도 특히 이제 내과적인 내장 질환과 관련된 우리가 위장과 소장, 대장 이러한 것들을 좀 더 파악해 본다면은 우리 좀 더 자연 치유적인 관점에서 이제 좀 소화 기능을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러한 면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우리가 연화장애라고 해서 우리 구강기, 그 다음에 인두기, 식도기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구강 뭐 준비기도 있긴 한데, 보통 이러한 음식들을 눈으로 보고, 그다음에 씹고 삼키는 이러한 과정, 그다음에 식도를 넘어서 이제 위로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이러한 과정들을 우리가 연화라고 부릅니다. 이제 디스파지아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많이 문제가 생기는 이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후두덮개가 잘 덮이지 않아서 우리 음식물들을 폐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뭐냐면, 이런 것들은 우리가 자연 치유적인 관점에서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재활의학과나 그 다음에 신경과에 가서 우리가 검사를 받고 그 다음에 의사 선생님의 소견을 받아서 재활 치료를 해야 되지, 우리가 소화기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더 고칠 수 있는,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접근하면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이제 위장에 이제 어떤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 다음에 뭐 내과적인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럴 때도 우리가 자연 치유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메디컬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주의사항으로 좀 더 파악해 주시고 한번 자연 치유적인 관점에서의 우리 소화기계에 도움될 수 있는 발반사요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위장 반사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 위장 반사구는 일반적으로 제1번 중족골 중앙 부분에서 찾으면은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강신경총 반사구와 일부 겹치는 영역으로 설명합니다. 또한 이제 췌장과 12지장 반사구와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정확하게 구분하면서 촉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 지압 시에는 너무 강하게 우리 지압하지 않고 천천히 지그시 지압해주면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발바닥에서도 우리 엄지발가락에 이제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 부분에서 우리 바로 아래쪽 오목하게 들어가는 바로 그 지점이라고 보시면은 찾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부학적인 위장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은, 위는 횡격막 아래쪽에 이제 왼쪽 부분에 위치한 근육성 기관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고 위액과 소화 요소를 이용하여 소화 과정에 관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위에 입구는 분문, 출구는 유문이라고 하며 특히 단백질 소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장반사구의 주요 적용을 보면은, 위장반사구는 발반사학에서 이제 소화 불량이나 이제 복부 불편감, 그다음에 위장과 관련된 긴장 등을 관리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발반사 자극은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의료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자연 치유적인 관점에서 이완과 건강 관리를 위한 이제 보조적인 이제 방법으로 이용해 보시면 좋고요. 우리 지압을 할 때도 우리가 평소에 이제 예방의학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체질적으로 소화가 좀 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발반사 중에서 위장반사구 쪽을 좀 더 지압을 해주고 자극을 해준다면은 좀 더 효능을 볼 수 있으니까 그 점을 참고해 주셔서 지압을 진행해 주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장 테크닉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PPT 내용을 보면은 우리 테크닉 부분은 모두가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위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다른 이제 반사구들도 또 똑같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고요. 첫 번째는 이제 테크닉 중에서 압박과 밀기법입니다. 엄지손가락을 우리 위장 반사구 또한 이제 그 관련된 반사구를 부드럽게 밀착한 다음에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줍니다. 이후 반대 방향으로도 자극하면서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진에 나오듯이 우리 위장반사구 부분을 이제 먼저 촉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다른 손, 그 손은 우리 안정, 그러니까 발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고정손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촉진하는 지압하는 손을 이제 그 반사구 부분에서 지압을 해주면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참고해 주셔서 이제 지압을 진행해 주시면 좋고, 여기서 진짜 포인트는 뭐냐면 강하게 누르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특히 이제 회원분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도록 강도로 시행하는 것이 좋으니까 그 점도 참고해 주셔서 지압을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추법과 이제 사법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제 추법과 사법을 또 볼 수가 있는데, 엄지손가락으로 우리 반사구를 넓게 밀착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넓게 이제 밀착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짧고 안정적인 자극을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상자의 통증을 호소한다면은 즉시 압력을 낮추고 피부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압박과 밀기법을 좀 이제 같이 사용할 수가 있는데, 추법과 이제 사법을 활용하는 방법으로서 엄지발가락을 넓게 밀착한 상태에 일정한 방향으로 밀어주는 그 방식,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가는 방식도 있지만 일정하게 압력을 지그시 밀어주는 방식도 이제 추법과 사법으로 같이 혼용되면서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는 또 밀기법과 끌기법이 있는데, 우리 엄지손가락을 이제 반사구에 밀착한 뒤에 이제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천천히 밀어줍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지압봉을 좀 더 활용해주면서 우리 지압을 진행해 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이후에는 반대 방향으로도 끌어주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의 양쪽을 비교하면서 민감도나 긴장된 부위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고, 강하게 이제 누르지 않는 것이 좋고 일정하게 편안하게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이제 12지장 반사구입니다. 우리 12지장 반사구는 제1번 중족골의 뿌리와 제1번 설상골의 사이에 발바닥 내측 부위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 반사구와 인접하고 그 다음에 췌장 반사구와 일부 겹치는 이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 반사구와 함께 위치를 파악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12지장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은 12지장은 소장이 시작되는 부분으로 위에 유문에서 이제 공장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12지장에서 담즙과 체액이 유입되어 음식물을 소화 과정에 관여합니다. 따라서 위장과 소장을 연결하는 중요한 소화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가 소장반사구를 또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소장반사구는 발바닥의 중앙 부위의 이제 족궁, 특히 내측면 중심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상골과 제1, 2번의 설상골 주변 영역에서 우리 연결하여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12지장과 대장반사구 사이의 관계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장의 구조와 기능을 보면은, 소장은 약 6에서 7m 정도의 긴 소화관으로 12지장, 공장, 회장으로 구성됩니다. 소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입니다.
효장 내부에는 윤모가 발달되어 있어서 이제 영양소가 효율적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또 이제 대장만사구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이제 황행결장은 이제 주로 보면은 대장만사구, 즉 첫 번째 황행결장 같은 경우는 발바닥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영역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하행결장은 주로 좌측 발바닥의 제4, 5번 이제 중족골 기저면 주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발 반사에서는 실제 대장 해부학을 진행 방향을 참고하여 반사구의 흐름에 맞춰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위장, 십이지장, 소장, 황행결장, 하행결장까지 우리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에서, 가정에서 우리 지압을 할 때 우리 위장부터 십이지장, 그 다음에 소장, 황행결장, 하행결장을 이어지는 순서로 연결해 자극해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강한 자극이 아니라 일정하고 부드러운 압력, 정확한 위치 확인, 그리고 대상자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테크닉을 이해를 하고 집에서 부드럽게 자극을 하는 것이 좋으며, 여기 보시면은 테크닉의 원칙, 즉 부드럽게 압박을 가해주고 일정한 방향으로 밀고 대상자의 반응, 그 다음에 통증 발생 시 강도의 감소, 그 다음에 양발의 반사구를 비교하며 시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은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장 반사구 테크닉을 참고하셔서 지압을 진행해 주시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지압을 하고 부드럽게 자극을 해주면서 우리가 일정 시간에 맞춰서 우리 자극을 해주는 것이 좋은데, 보통은 한번 지압할 때 한 10초간 지그시 지압을 하고 한번 떼준 상태에서 다시금 이제 지압을 진행해 주는 방식으로 총 2분 이상 해주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셔서 지압을 진행해 주시면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은 발 반사 테크닉이라는 책을 참고해서 만들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